예, 계속하겠습니다. 펴보세요, 책을 543페이지. 543페이지. 방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외부 효과의 대응 방안 차원에서 몇 가지 봤는데, 추가해서 몇 개 더 보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공공재에서 공유의 비극 문제 정도 대표적인 문제 한두 개 보고, 176번 문제, 교토우정수와 같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의 발효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효과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 한강 상류에 세 기업 A, B, C가 있는데 폐수를 밑줄 알파톤씩 방류하고 있다. 각각 알파톤이니까 3알파톤을 방류하고 있겠죠. 얘네들이. 방류하는 폐수의 피해가 계산되지 않는 사적 시장 균형에서 밑줄. 사적 시장 균형. 사회적인 어떤 외부 효과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죠, 지금. 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어떻게 결정되냐, 잠깐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외부 효과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먼저 써야 되고, 설문 1에서는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의 의의 쓰고, 환경오염 문제가 전형적인 타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는, 여기 이제 세 기업이 한강 상류에 세 기업이 있고, 이 세 기업이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 과정에서 사회에 부정적 외부 효과를 주니까 생산의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말할 수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하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거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건 없다. 이 시장 실패 요인이다는 걸 반드시 밝혀주고, 왜 외부라는 것이 붙어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장 밖의 현상이다. 그래서 타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면, 사적 주체가 인식하는 비용과 사회가 인식하는 비용이 지금 다른데,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디맨드 커버가 이렇게 있고, 디맨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비 쪽에서는 지금 외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PMB와 SMB가 다 같습니다. SMB, Social Marginal Benefit, PMB 다 같고, 우상향하는 이제 공급 측이 두 개의 비용 곡선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개 이렇게 비용 곡선이. 사적 주체가 인식하는 비용은 낮고 사회가 인식하는 비용은 훨씬 더 큰 SMC. 그래서 기본적으로 PMB와 P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기업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생산할 것이고, QC, 컴피티션이 약자입니다. 컴피티션, 경쟁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요 SMC하고 SMB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Q스타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출량이 어떻게 결정되냐 문제에서 물었죠?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과다 생산되면서 사회에 어떤 부담을 준다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사회에 부담을 준다. 사중 손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중 손실, 사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첫 번째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외부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관련해서, 정부 개입 없이도 밑줄, 정부 개입 없이도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밑줄, 사적 자치,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 코즈 정리죠. 코즈 정리. 그러니까 코즈 정리는 이렇게 세부 설문으로도 나오고 큰 문제로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코즈 정리는. 그래서 이 코즈 정리에 관한 두 번째,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코즈 정리의 이론적인 근거. 앞에서 우리가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고지정리의 의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고지정리의 전제 조건이 나와야 되고, 전제 조건이 뭐가 있나요? 이해 당사자, 두 번째 협상 거래 비용, 세 번째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소득 효과가 제로냐 아니냐? 소득 효과가 제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네 가지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누가 사적 당사자가, 이해 당사자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정부 개입 없이도 외부효과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여러 개로 할 수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사례 봤던 거 그냥 그걸로 해도 되고, 이렇게 일단 뭐 PMC하고 SMC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할까요? 시장 균형 가격이 있고, 이렇게 PMC, SMC 이렇게 해서 SMC 사회가 부담하는 거, PMC 사적 주체가 인식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봤던 거로 A, B, C, D 영역이 있고, 이게 Q스타고 최적 수준이고, 사적 주체가 인식하는 가장 이윤 극대화 선출량 수준이고, 이렇게 낮췄을 때 재산권이 누구에 있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재산권이 그래서 재산권의 귀속 여부에 따라서,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귀속 여부에 따라서 누구에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누가 제한을 하고 이걸 누가 수용할 건지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보상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주고, 보상액 범위를 제한은 하면서 최대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되고, 요 수용을 하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용의 얘를 밝혀야 되고, 결국은 보상액의 범위는 최소 수치 용의, 최대 지불 용의 사이에서 결정되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재산권이 있느냐에 상관없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앞에서 다 문제를 봤기 때문에 굳이 또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장 실패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폐수 방류량을 3알파톤, 이거를 3분의 2 수준으로 2알파톤으로 폐수 방류를 허가하는, 밑줄 긋읍시다. 2알파톤 폐수 방류권을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세 기업 ABC의 톤당 폐수 감축 비용은 스몰 abc고, 그러니까 기업 A의 감축 비용은 스몰 a고 기업 B의 감축 비용은 B고, 이 말입니다. 각각이니까. 그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폐수 방류권의 최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최고 가격 밑줄. 이때 감축에 사용되는 사회적 총 비용은 얼마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냐? A 기업이 가장 폐수 감축에 따른 감축 비용이 크네요. A 기업이 A만큼, ABC 순서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지금 3알파톤만큼 각각의 기업들이 처음에 지금 A, B, C 세 기업이 있고, 요 A, B, C 세 기업이 각각 알파에서 이렇게 3알파톤 합해서 요 3알파톤을 방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2알파톤만큼만 방류하도록 방류권, 폐수, 오염물질 허가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염 허가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허가권, 폐수 방류권, 이걸 공급한다. 자, 그러면 이 방류권의 최고 가격은 어디서 결정될 거냐? 그래프를 한번 보면, 그래프.
여기를 알파, 여기를 2알파, 3알파 이렇게 하면 비용을 여기가 A,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하면 정부가 폐수 방류량은 지금 폐수 방류권은 얼마나 공급하고 있냐면 2알파톤만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공급 서플라이 2알파톤만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그려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시장의 균형이겠죠. 응? 자, 요 A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정하면 이 가격이 P가 뭐보다 A보다 높은 가격을 정하면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자신은 요 가장 많이 폐수 방류에 따른 폐수 이 정화에 감축에 따른 비용을 기업 A가 A만큼 들이면 정화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A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요? 사요. 아무도 안 사지. 수요가 없어. 이 구간에서 수요가 없어. 수요가 전혀 없어요. 이 가격을 뭐보다 크고 A보다 크고 B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이렇게 해도 되고 순서대로 그냥 합시다. P가 A인 경우 A만큼 정하면 누가 사겠어? 기업 A가 사겠고요. 그 다음에 P가 요 구간에서는 한번 그냥 표시를 하면 요 구간에서는 아무도 안 사고 A 가격이라면 누가 사? A만 사는데 A 기업은 요 알파톤은 요만큼을 살 수 있을 것이고 B 기업은 전혀 안 사고 A, B 사이에 있으면요. A, B 사이에 있으면 B가 돼야 B 기업이 살 거니까 A, B 사이에 있어도 A만 사고 그래서 알파톤은만 공급 수요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B의 가격을 정하게 되면 A, B 둘 다 사겠죠. 그래서 2알파톤까지 수요가 있을 것이고 B보다 작아. 그래도 C는 안 사죠. C는 C가 돼야 비용이 C가 돼야 C는 살 거니까 요 B, C 사이에 있어도 A, B만 사죠. 이렇게 C 수준에서는 얘가 사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급이 아예 안 되니까 살 수가 없겠죠. 응? 그래서 최고 가격은 여기 B에서 형성돼요. 최고 가격은 여기서 겹치는 수요와 공급이 수요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공급이 겹치는 구간에서 누가 산다? 요 최고 가격은 여기서 B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수요가 계단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 이외에 뭐 다른 것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감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냐? 그러면 이 알파톤까지 공급이 되고 이걸 이제 나머지 C는 이만큼 뭐 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정화를 해야 되지. 감축을 해야 되지. 이 정화 비용이 요 알파 밑면 높이 C. 그래서 사회 총 비용은 사회적 비용은 얼마가 되겠어? 결과적으로 C 알파가 된다. 이게 사회적 총 비용. 4번 폐수 방류권이 무상으로 각 기업에게 3분의 2 알파톤씩 나눠졌다. 그리고 폐수 방류권의 거래가 금지된다면 거래 금지돼. 3분의 2 알파톤이면 각각 알파톤씩 폐수 방류하는데 3분의 2 알파톤만 주면 3분의 1 알파톤은 어때야 돼? 감축해야 되죠. 정화를 해야 되잖아, 쟤네들이. 정화 비용은 얼마가 들어? A 기업은 스몰 A만큼, B 기업은 얼마만큼? 스몰 B만큼. C 기업은 얼마만큼? 스몰 C만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A, B, C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뭐 몇 번인가? 3번 그냥 이거 설문 2고 설문 3인가요? 설문 4 가면 기본적으로 요 A 기업은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요 3분의 1 알파톤만큼 뭐 하는데? 감축하는데 뭐가 들어? A만큼 들지. 그쵸? 그리고 B 기업은 얼마만큼 들어? 또 3분의 1 알파만큼 정화하는데 B만큼 들지. C 기업도 3분의 1 알파만큼 뭐 하는데? 정화하는데 C만큼 들어. 그래서
공통적인 것이 3분의 1 알파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사회적 총비용이지. 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점 너무 많이 줬어. 그 사에서 나눠진 폐수 방류권이 거래될 경우에 이제 그 4번에 거래가 금지될 경우 동그라미 해놓고 5번에는 거래될 경우 폐수 방류권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폐수 감축에 사용되는 사회적 총비용은 총비용이 거기 최저가 되는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달성될 수 있음을 설명해봐라. 거래를 못하니까 내가 이 3분의 1 알파톤을 전부 다 정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 3분의 1 알파 A가 들었고 요 3분의 2 알파 B가 들었고 3분의 1 알파 C가 들었는데 지금 정화 비용이 제일 저렴한 애가 누구예요? 요 C죠, 요 C. 기업 C잖아. 요 B고 얘 C, A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C가 제일 비용을 적게 들여. 그러니까 A가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3분의 1 알파를 내가 직접 정화하면 얼마가 들어? 3분의 1 알파 A가 드는데, 얘한테 이제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는 3분의 1 알파톤을 요 3분의 1 알파를 뭐 할 수 있는 내보내 방류할 수 있는 방류권을 C로부터 사겠죠. 그러면 A는 뭐가 이제 기업 A는 요 알파톤 자체를 다 방류할 수 있지. 3분의 1을 샀으니까. B는요. 얘도 스몰 B만큼 드는데 얘보다는 적게 많이 들지. 그러니까 얘도 C한테 가서 사겠죠. 얼마만큼 사? 3분의 1 알파톤을 방류할 수 있는 걸 사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얘도 알파톤을 방류를 해버리고 C는 어때? C는 정부로부터 3분의 2 알파톤을 받았는데 3분의 1은 얘한테 팔고 3분의 1은 얘한테 파니까 팔 게 있어 없어 이제 다 정화를 해야 되지. 그 정화 비용이 얼마? 알파에 대해서 알파톤 원래는 자기는 3분의 1 알파톤만 정화하면 되는데 쟤한테 팔아버리고 기업 A한테 팔아서 3분의 1 알파톤을 내가 받았어. 또 기업 B한테 3분의 1 알파톤 받았어. 그랬더니 알파톤이 남았지 나한테는. 이거 다 정화해야 되지. 자기 정화 비용이 얼마? C. 그래서 C는 알파 C만큼 정화 비용이 들겠죠. 되시죠?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인데 그 뒤에 좀 넘겨보세요. 거기 그 544페이지에 설문 2에 그 외부성의 문제 해결 방안에 거기 보면 직접 통제 있죠? 직접 통제 그게 이제 수량 통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량 통제. 그 다음에 환경세 이건 피구세고 오염 허가세 발급 이거 오염 허가세가 방금 우리가 본 거고 소유권의 확립은 뭐예요? 코드 정리. 코드 정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545페이지 바로 거기에 환경문제 설문 3회, 설문 3 바로 위에 거기 코스 정리 시사점 및 현실적 문제점 거기다 별표 하나 해두고, 환경문제에서 정부의 직접적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 확립이라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이해 당사자 확정 쉽지 않다. 협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무임승차하려는 애들이 생긴다. 세 번째,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귀속 방해에 따라서 소득 분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 무관하게 아무 문제 없, 소유권 누가 갖는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관없는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소득 분배 문제는 생기지. 나머지는 다 했고. 그래서 그 546페이지에 거기 정책적 함의에 항상 뭐하고 뭘 비교하냐면 이 오염 허가권 혹은 폐수 방류권 뭐 이런 어떤 거든 상관없이 직접 규제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직접 규제 방식에 의해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또 당사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두면 지네들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찾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업의 비용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뒤로 가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 한 문제 좀 볼게요. 180번 문제 555페이지. 555페이지. 180번 문제. 공유의 비극의 문제가 지금 몇 문제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목초지가 있다. 밑줄. 공동관리 목초지. 이 공동관리 목초지는 공유자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공유자원은 공공재 중에 순수 공공재예요? 비순수 공공재예요? 비순수 공공재다. 순수 공공재라면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이 공유자원은 뭐가 성립하고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비배제성은 성립하는데 경합적이죠. 경합적이지. 그 말은 공유자원을 한 소비자가 사용해버리면 다른 소비자의 소비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합적이다. 그래서 순수 공공재는 아니고 비순수 공공재다. 이 공동관리 목초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관리 목초지. 기본적으로 아무나 이 목초지에다가 소를 방목할 수는 있지만, 소 방목을 할 때 적정 인원 수의 숫자가 적정 수의 이상의 이제 소가 방목이 되면 얘네들의 추가적인 한마디가 다른 소의 우유 생산량에 영향을 주죠. 목초지 이용 가능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 문제다.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 문제다. 주민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보유하고 있는 소들을 방목하고 있다고 하자, 주민들은 이 목초지를 아무런 거래 비용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밑줄. 목초지를 아무런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목초지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지에 그 뭐 잔디가 제대로 잘 자라든지 누가 뜯어먹어서 없어지든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비용이지? 소 한 마리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한계 비용이고 가변 비용이고, 뭐 비용이 없다고? 을 써놔요. 목초지 유지 관리에 고정 비용이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생산을 하려면 기본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고정 비용이에요. 목초지가 유지 관리가 돼야지, 목초지가. 그래야 소를 계속해서 방목할 수 있을 텐데 그 고정 비용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총 비용을 우리가 쓸 때 AC 곱하기 Q 써야 되는데, 이제 뭘 쓰면 된다고? AC가 아니라 MC 곱하기 Q, MC 곱하기 K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들이 소를 키우는 목적은 우유를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이다. 편의상 소 한 마리 시장 가격은 밑줄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 사면 10만 원, 두 마리 20만 원, K마리면 10만 K. 이렇게 모든 소들은 동일한 양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마을에는 현재 K마리의 소가 방목되고 있다. 생산되는 우유의 양은 생산함수로 100만 K 0.5선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그 밑줄 긋고, 이거는 내가 소 한 마리 샀을 때, 그 소 한 마리 사서 목초지에 집어넣었을 때 그 생산량인가요? 생산함수인가요? 아닙니다. 그 생산함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산함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을 전체 생산함수. 마지막으로 우유 단위의 가격은 1원으로 정규화됐다. 가격이 1원으로 정규화되면 우리가 판매 수입을 볼 때 P 곱하기 Q 이런데 뭐만 보면 돼? Q만 보면 되죠. 우유 생산량 자체가 뭐라고요? 판매 수입이 된다. 우유 생산을 통해서 마을 전체 소득을 극대화하려면 몇 마리의 소가 사육돼야 되냐? 마을 전체 소득 극대화 밑줄. 일단 거의 뒤에 좀 보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 의의를 좀 보면, 마을 전체 소득을 극대화하려면 거기 사육할 소의 숫자를 이제 어떻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거 수식으로 먼저 보고 그래프도 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관점에서 최적은 뭐냐. 그래서 개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하고 사회 전체, 다시 말하면 마을 전체, 공동체 전체의 행동 원리가 다르고, 그때 각각 사육소의 숫자가 달라질 거니까
공유의 비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마을 전체의 소득 극대화, 공동체 전체. 마을 전체 소득 극대화 문제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maximize 마을 전체 소득을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파이. 이 파이는 TR에서 뭘 뺀 거죠? TC를 뺀 거죠. TR은 P 곱하기 Q인데 P 곱하기 Q인데 P가 1이니까 그냥 Q 쓸 수 있겠어요. F 생산함수를 쓸 수 있다. FK. 그리고 원래는 AC 곱하기 K 해야 되는데 TC는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MC 곱하기 K. 이런 총수입, 총수입, 이윤, 이걸 극대화하는 적정한 사육소의 숫자, K를 찾자. 이 문제고 지금 최적화는. First order condition, 이게 미분 조건은 내가 파이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이윤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몇 마리 사육소를 집어넣어야 되냐. 집어넣을 때 이윤이 극대화되냐. 자, 보면 FK를 한번 미분하면 MPK가 되고, MPK. 요 MC 곱하기 K를 미분하면 MC가 되죠. 그래서 요 조건하에서 가장 마을 전체의 소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마을 전체의 소득 극대화는 여기가 MC하고 여기는 K. 자, MC는 뭐냐면 이 소 한 마리 살 때 얼마? 1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원 쭉 일정하다. 10만 원 MC. 그리고 MPK는 우리가 FK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생산함수가 10만 100만인가요? 100만 K에 0.5승 이렇게 주어져 있다. 100만 K 0.5승.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MPK는 얼마예요? MPK는 요 0.5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50만 K에 마이너스 0.5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PK는 어떻게 생겼어? 한 번 더 미분하면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25만 이렇게 되면서 K가 어떤 수준이든 다 마이너스 값이지. 그래서 체감한다. 우하향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MPK하고 뭐가 맞아떨어지는? 10만이 맞아떨어지는 10만. 요게 MC인. 요거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K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K의 마이너스 0.5승은 이게 5분의 1이죠. 5의 마이너스 1승이지. 좌우변을 제곱해버리면 K는 25마리가 되겠다. K 스타. 자, 이게 25마리. 이렇게. 여기에 공동체 전체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사육소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설문을 한번 읽어보면 개인들은 사회 전체 혹은 그 마을 전체 소득 극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소를 한 마리 살 거냐 말 거냐. 이 뭐를 관심이 있다고? 소 한 마리 살 때나 10만 원 드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다가 목초제 집어넣었을 때 10만 원보다 더 얘가 우유를 많이 생산해낼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설문에 보면 우유 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오직 개인적 관점에서 몇 줄 소를 사육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해라. 그 결과가 비효율적이라면 어떤 해결책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뒤에 뭐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갈 필요는 없고, 자, 두 번째는 개인적 관점에서 뭐를 K 사육소를 몇 마리 사는 게 최적이냐. 얘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한 마리를 어디 집어넣었을 때? 공동 목초지에 집어넣었을 때 그 우유의 생산량,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 이게 평균이죠. 이것과 한 마리 살 때의 비용, 이게 얼마지? 10만 원. 얘보다 얘가 크면 어때? 사육소의 숫자를 더 늘릴 것이고 더 많이 집어넣을 것이고, 얘보다 작아? 그러면 줄여야 되고, 같을 때까지 집어넣을 거란 얘기예요. 같을 때까지. 응?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또 찾아내보려면 요 K고요. 여기는 APK고 평균, 그 다음에 MC 한 개.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MC는 일정에 10만 원으로 일정에 1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APK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APK라는 것은 K분의 FK인데, APK는, 이게 APK예요. APK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내가 공동 목초지의 사육소를 한 마리 추가로 넣으면, K가 미세하게 하나 더 넣으면, 이 말이에요. DAPK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APK는 뭐라고? 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 APK가. 그쵸? FK가 우유 생산량이고 이거는 K로 나누니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죠. APK는. 그런데 사육소의 숫자가 늘면 APK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예전보다 사육소의 숫자가 늘면 얘가 더 많이 풀을 뜯어먹어 버릴 거니까 기존에 있는 소들이 우유 생산량이 줄겠죠. 이게 이제 부정적인 내부 효과야. 여기 올라가면 여기 줄어. 그런데 이 APK를 우리가 평균과 한계로 나눠보면 이거 굳이 미분해야 될까요? 그럼 뭐가 나와? 불러. 응? 이게 뭐가 나오냐고. 평균과 한계의 관계. 뭐 안 해도 된다며. 빨리 불러요. 응? MPK 마이너스? 앞에 뭐 붙어야 되는데? K분의 1. K분의 1. MPK 마이너스 APK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사육소의 숫자가 늘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 타 소들에 대해서 우유 생산량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 결과 요 MPK가 APK보다 더 작다는 얘기죠. 응? APK는 어떤 상태고 K가 늘면 늘수록 APK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 이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MPK는 아래가 있다고. 아래가 여기 APK이고 여기 MPK이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몇 마리였어? 25마리. 요 K스타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마을 전체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사육소의 숫자는 25마리였어.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마리일까요? 뭐 계산해 보면 되지. 뭐하고 뭐에 맞떨어지면 돼? APK하고 MC하고 맞떨어지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APK 한번 구해볼까요? APK는
FK를 뭘로 나눈 거다? K로 나눈 거다. 그러면 이게 K분의 0.5니까 K의 마이너스 0.5인가요? 그렇죠? 100만 K의 마이너스 0.5가 되겠다. 여기 APK야. 얘하고 뭐가 많이 떨어지는데? MC. MC는 10만이야. 이렇게. 그러면 K의 마이너스 0.5승은 10분의 1이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좌우변을 2배 해버리면 100이죠, 100. 그래서 요 사회적 차원에서 아니라 사적 차원에서, 퍼스널, 사적 차원에서는 100마리의 사육소를 공동 목초지에 집어넣는 게 최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생각과 개인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이렇게 계속 100마리씩 집어넣게 되면 뭐가 공동 목초지가 다 고갈돼서 공유자원이 훼손되고 마모되고 고갈돼서 공유의 비극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사적 주체가 얘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요 APK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MPK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비용이 공동 목초지에 사육소를 집어넣을 때 그 비용이 요 10만 원밖에 안 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 비용이 만약에 이렇게 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든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뭘 줄여? 100마리의 사육소를 25마리로 줄일 거야. 여기 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추가적인 진입 비용이지. 너 시장 가서 10만 원 주고 소 한 마리 사왔지? 여기 넣을 때 또 진입 비용을 또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진입 비용이 얼마를 이제 내도록 하면 25가 될까요? 쉽죠? APK에다가 뭐 넣어버리면 요 25를 집어넣어버리면 요게 바로 나와버리죠. 그렇죠? 25를 여기다 넣어버려요. 이게 APK야. 25. 그러면 이거 5의 2승이니까 이게 몇 마리에 얼마야 이게? 5의 2승이니까 5분의 100만이죠? 20만? 20만. 그래서 20만이, 이게 20만이 돼. 20만. 진입비용이 20만 원이 아니라 요게 소 한 마리 사는데 10만 원, 그리고 추가적인 진입비용이 10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추가로 진입비용을 받으면 얘가 지가 알아서 25마리로 줄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고, 556페이지 좀 보시면 556페이지 7페이지에 그 2번에 이러한 결과가 비효율적인지 그 공유의 비극이 있어요. 공유의 비극이 100마리, 25마리 얘기하면서 그 100마리를 넣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거기 각 개인은 자신의 구입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입하는 소의 우유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밑줄,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결과 마을 전체의 이유는 계속 공유지가 이제 고갈이 돼버리면 제로로 떨어져 버리고 마을 전체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하냐? 공유지를 사유화한다. 두 번째는 법적 규제를 둔다. 기본적으로 K스타가 25마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25마리 이상은 넣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추가적인 진입비용을 받는 방법,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재 뭐 아주 간단한 거 있는데, 공공재 그 효율적 공급 조건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어디 있냐면 559페이지 뭐 치타제인, 이거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뭐 기본 강의 때 하는 거죠. 치타제인 이러면서
거기 보면 공공재 효율적 공급 조건 그거 기억하세요. MRS 플러스 MRS 이퀄 MRT. MRS 플러스 MRS MRT. 수직합이죠. 수직합. 사적 시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봤잖아요. MRS 이퀄 MRS 이퀄 MRT. 이게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잖아. 사적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공공재가 존재하면 MRS 플러스 MRS 이퀄 MRT라는 것을 다 알 거예요. 지금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효율적 공급 조건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82페이지 교과서에 있는 공공재로 다리건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리건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어떤 마을에 두 주민 A, B가 있는데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걸 고려하고 있다. 다리 건설에 드는 총 비용은 100만 원 밑줄. A에게는 70만 원의 편익이 있고 B에게는 90만 원의 편익이 있다.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16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총 비용 100만 원을 초과해서 다리 건설은 효율적이 아니에요? 효율적이죠?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항상 공공재를 우리가 공급할 때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냐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찬성하는 경우에 다리 건설에 드는 총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니까 50만 원씩 부담하게 될 거고, 한 명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이 결국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다 들여서 다리를 건설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임승차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리 건설을 위해 협의한다고 할 때 다리가 건설될 수 있냐? 건설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공재 효율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또 뭐냐? 이렇게까지 물었습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그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표가 앞에 지금 다리 건설 비용은 100만 원이고, 갑은 A는 얼마의 편익을 누린다? 70만 원. B는 90만 원 이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찬성하면 갑은 70만 원 중에 50만 원 뭐 내고, 건설 비용 내고 20만 원이 남지. 순편익. 여기 그 다음에 B는요. 90만 원 중에 40만 원이 남고. 여기 마이너스 30, 90은 왜 나온 거예요? 한 명이 100만 원 내니까 자기는 70만 원밖에 편익이 없는데 30만 원 손실을 보고, 또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내니까 100만 원 그대로 90만 원 자기 편익값만큼 90만 원만큼. 거기 찾아보세요. A가 찬성하면 B는 찬성 반대 위에 90. A가 반대하면 B는 찬성 마이너스 10 반대 0 위에. 그래서 A의 전략과 무관하게 B는 우월 전략이 반대고, B도 마찬가지죠. 찬성하면 A가 찬성 20, 70 중에 70 위에, B가 반대하면 A는 마이너스 30, 0 중에 0 위에.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반대다. 열등 균형이다. 용의자 딜레마다. 서로 찬성했으면 20, 40 합해서 60의 편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정부 그 뒤쪽에 정부 개입의 형태. 공공재는 공공재 공급의 총 혜택, 이것이 공공재 공급의 총 비용을 넘어선다면 공공재를 공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편익이 70만 원, 90만 원이니까 160만 원의 편익을 누리는데 비용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공공재 공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 뿐이야. 정부가 조세 수입을 통해서 공공재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한다면 전체 사회 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조세를 어떻게 얻을까 문제죠. 그러나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사람들이 진실된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몇 줄? 진실된 선호. 이를 위해서 클라크 조세 등의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클라크 그로브스 조세. 그 용어를 공공재 나오면 공공재 그 선호 표출 문제 메커니즘의 현시 장치를 쓰세요. 그렇게. 또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민간 공공재 공급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그 정부 개입이 어떤 한계 있다.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활용한 직접 공급은
개인의 선호 집계를 위한 재반 행정비용이 든다. 두 번째, 담합에 취약하다.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협상 보조금 등을 개입 방안의 경우 무임승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스포츠센터 짓는 거,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정보경제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한 5분만 쉴게요. 네.